안녕하세요. 현대종교의 탁지원 소장입니다. 자, 오늘은 현대종교 함께하는 사람들, 우리가 작년에 가장 먼저 모셨어야 될 분인데 조금 늦추어져서 올해 2월 달에 이렇게 그래도 모시게 되어서 참 감사한 분. 아마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얼굴만 배워서는 잘은 모르겠지만 현대종교와 뼈를 묻고 계시는 우리 귀한 변호사님을 오늘 좀 초청을 했습니다. 자, 우리 조 차장께서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현대종교의 장인희 기자님이 자꾸 뭐 미녀 장인희 기자다라고 하는데 현대종교 원래 미녀를 담당하셨던 김혜진 변호사님이십니다. 이게 소개부터 예. 변호사님한테 납작 엎드려서 예. 뭐 변호사님한테 뭐 죄 지은 거 있나요? 아니요, 뭐 좀 항상 이렇게 예, 법적인 문제로 항상 우리 조 차장과 변호사님이 이제 주고받곤 하는데, 자, 우리 김혜진 변호사님께서 직접 한번 소개로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좋은 소개가 일단 너무 마음에 들고요. 근데 그게 한 5년 전에 어울릴 법한 수식어였던 예, 것 지금 같고. 아이는 둘이 있으셔서 네. 엄마로서 네, 저는 현대종교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입사를 하면서 한 5년 정도 이제 현대종교 내에서 이제 현대종교 일을 도왔었고요. 지금은 이제 따로 법률사무소를 개설을 해서 이제 밖에서 또 지원하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강의 때마다 아마 우리 청취자 구독자 여러분들은 항상 소송 이야기를 빼뜨려 놓은 적이 없죠. 하나님 재판장 되게 해달라고, 또 여러분들 기도해 달라고. 근데 가장 실질적인 책임을 맡아주고 계시는 변호사님을 오늘 초청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뭐 재미로 오늘 방송을 보기보다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런 소송과 관련된 또 현대종교 함께하는 분이 있구나라는 것으로 오늘 이 방송을 들어주시고 봐주시면 저희들에게 또 큰 힘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럼 우리 변호사님 현재 어떤 활동을 계시는지. 우리 5년 동안은 현대종교의 직원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독립을 해서 현대종교를 배신해서 떠나신 건 아니고 어떤 활동을 하시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제 직업적인 면에서 이제 법률사무소를 운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의뢰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고, 또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자문이 들어오면 기업 자문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제일 이제 중요한 현대종교의 사역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현대종교 사역과 관련해서는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소송일 거고요. 소송 외적으로 이제 뭐 책을 출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자문들 주시면 제가 이메일이나 뭐 전화로 답변을 해드리고 있고, 여러 가지 고민되는 상황들, 이제 대처해 나가야 될 어떤 문제들이 일어났을 때는 이제 여기에 같이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면서 대처를 해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제일 중요한 건 일어난 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을 대비하거나 또 일어나지 않게끔 방어하는 네, 역할도 맞아요. 중요한 것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일을 함께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량리 쪽에 사무실이 있다고.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청량리 쪽에 네. 정확하게 우리 또 나중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을까. 우리 청취자 구독자 여러분들은 소송 없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만 그래도 소송이 생긴다. 그럼 우리 변호사님께서 또 2단 전문 변호사이기도 하지만 여러 전반에 걸친 변호를 맡고 계시는데 청량리의 이름이 어떻게? 네, 전 법률사무소 우진의 대표 변호사를 맡고 있고요. 그 사무실은 이제 롯데백화점, 청량리역 롯데백화점에서 가까워요.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찾아오시기는 좋을 거예요.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변호사님은 제가 입사하기 전부터 일단 현대종교에 계셨고요. 선배님이죠? 네, 저한테 여기 선배님이시고요. 현대종교에서도. 예. 저희 현대종교의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을 때마다 되게 많은 자문을 해주시고 팁들을 많이 주셨는데요. 저보다 먼저 오셨기 때문에 변호사님은 언제부터 현대종교에 계셨나,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또 현대종교에서 사역하게 되셨나, 이 부분을 청취자분들도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하려면 조금 긴데요. 일단은 저는 현대종교 오는 게 정말 하나님 뜻이지 않았을까. 현대종교를 위해서 예비한 사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님께서 이제 개척교회를 이제 목회를 하시면서 이제 노회에서 여러 가지 일도 맡아서 하셨는데, 이제 노회 각 교회에 이단 문제들이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문제들에 대해서 제일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을 하려고 했던 분 중에 한 예장 분이셨고, 합동측 목사님이시잖아요. 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이었고, 또 이제 그 관련해서 여러 사건들을 이제 옆에서
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법대를 다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저한테도 뭔가 이런 사건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좋을지에 대해서 이제 가족 내에서 자문이 이루어지기도 했었고요. 제가 알고 있는 면에서 좀 그때도 좀 돕기는 했었는데 이제 그때 이제 아버님이 예전에 탕명한 목사님하고 같이 이제 잠깐이라도 사역을 같이 했었던 좋은 경험이 있다. 맞아요. 그랬다고 그러셨죠. 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너무 이제 그 추억에 대해서 이제 좋게 얘기를 하시면서 너도 나중에 이제 법조인이 되면 이 분야에서 네가 앞서서 나가서 열심히 싸워주고 대변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입버릇처럼 말씀을 하셨었어요. 근데 그 막상 이제 사법연수원을 이제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할 시기가 다가왔을 때 이제 취업처를 놓고 이제 계속 고민을 했었는데, 근데 하나님이 정말 예상치 못하게 현대 종교로 오는 길을 마련을 하신 거죠.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이 길을 예비하셨구나라는 생각과 함께 그 전에도 제가 연수원 다닐 때 입버릇처럼 나는 나중에 이단 관련 사역을 꼭 할 거야라고 얘기를 하고 다녔대요. 저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렇구나. 그 얘기는 저도 잘 못 2년 들어본 동안 건데, 제가 그렇군요. 그 주변 동기들이 나는 나중에 이단 관련된 사역을 꼭 할 거야라고 얘기를 했었대요. 이제 말이 씨가 됐나? 근데 정말 그 말이 그냥 네. 나온 게 아닌 것 같다는 아이고, 생각이 네. 듭니다. 네. 그렇구나. 그리고 또 이랜드 아시안 미션 쪽하고 또 우리가 관계가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또 연결고리가 네, 됐고. 그쪽에서 연결을 시켜주셨죠. 5년 동안 우리 변호사님하고 같이 법적 소송하면서 승률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건 뭐 대단한 뭐 류현진의 방어율보다 또 아니면은 우리 이대호 같은 선수들보다 승률이 훨씬 더 좋아서 감사한 일이 참 많았는데, 그래도 한국 교회에는 기독 변호사님들이 많으셔도 이단과 싸우시는 변호사님들이 없으신데 또 마다않고 이렇게 달려가신 게 아버님의 역량 또 하나님의 뜻 계획이라고 생각하니까 저도 뭐 알고 있는 바는 많지만 또 이 녹음을 하면서도 방송을 하면서도 좀 감동이 되어지는 것 같아서 하여튼 계셨던 5년 동안 참 감사하고, 떠나셨음에도 우리가 이게 헤어진 게 아니라 계속 우리가 계속 합력하고 동역하고, 또 오늘도 오셔서 방송 전에 또 지난주에 고소가 3건이나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중에 2건에 대해서 또 우리 변호사님이 맡아주셔서 진행하시겠다고 해서 구원파 그리심산 기도원 좀 긴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감사한 마음으로 또 이렇게 귀한 분 만나게 되어서 참 고맙습니다. 변호사님께서 현대종교에 이렇게 오랫동안 사역하시고 법적인 문제들도 계속해서 승선해 주셨지만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또 다른 어려운 점은 없으셨는지도 좀 궁금했습니다. 승소는 제가 잘해서 승소한 건 아닌 것 같고요. 하나님이 이제 어쨌든 현대종교 편에서 싸워주셨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당연히 이제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데 이제 그걸 풀어나갈 실마리를 그때그때 주셨던 걸로 이제 기억을 하고, 정말 어려웠던 거는 이제 사실관계에 대해서 첨예한 대립이 있고 이제 이에 대해서 제대로 증거로 뒷받침하기가 어려울 때가 제일 이제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끼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마다 이제 뭔가 이렇게 해가 비치는 것 같이 이제 기도하고 또 싸워 나가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현대종교를 위해서 같이 기도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이제 어려움이 생길 때 해결의 실마리를 주셔서 풀어졌을 때는 이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이제 제일 큰 어려움은 이길 만한 사건은 사실 소송하는데 크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게 잘 보이지 않는 사건들이 있을 때 정말 이 사건을 어쨌든 어떻게든 이겨야 된다라는 이제 부담감을 가지고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그 부분들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늘 근데 우리 조 차장님께서 원래 쾌활한 분위기를 유쾌하게 방송을 했는데 오늘 변호사님 앞이어서 아닙니다. 법적으로 죄가 많으신 분이어서 뭔가 좀 쫄아 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걸 보여드려야 되는데, 조 차장님 얼굴은 우리 구독자 한 2,000명 생길 때 보내야 될지 모르겠는데 왜 이렇게 오늘 좀 이렇게 소극적 위축된 모습입니까? 아니요, 일단은 청취자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사실 법적인 법 부분은 얘기하면 사실 좀 듣기 어려운 정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인터뷰를 하면서 느꼈던 건데 이제 제가 막 이렇게 주도를 하면은 중요한 부분을 놓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변호사님의 주옥 같은 말씀을 다 담기 위해서 자제하고 있습니다. 우리 변호사님의 개인적인 부분과 이단 현대종교 이야기로 나누고 네. 그 외의 것들은 양희삼 목사님이나
많은 분들이 잘하고 계셔서 예. 우리가 따로 방송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자, 또 한 번의 질문 주시죠. 저는 현대종교 입사하면서 처음 기사 썼을 때가 뭐 아직까지 기억에 생생한데요. 변호사님도 첫 재판을 이제 현대종교 세워가시면서 첫 재판을 하셨을 때가 기억나실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좀 기분은 어떠셨는지 궁금했습니다. 아유, 참 좋은 질문이네요. 예. 그 첫 재판 준비할 때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지금은 이제 너무 시간이 이제 9년 차가 되다 보니까 생각이 잘 나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설레이는 마음도 있었고요. 이제 그 부담감도 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부담감이 이제 힘든 그런 게 아니라 거룩한 부담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현대종교 편에 서서 그래도 공의롭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구나. 어떻게 보면 현대종교의 그 역사적인 재판들을 하나를 내가 맡아서 이렇게 대리를 해서 수행할 수 있구나라는 이제 거룩한 부담감과 설레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는 재판정 갈 때 아직도 네. 굳은 살이 박히지 않아서 26년 동안 경찰, 검찰, 법원은 정말 저는 가는 것 좀 힘들거든요. 맞아요. 나 평소에 궁금했던 건데 법원 갈 때는 그냥 직장 같은 편한 마음인가요? 네. 우리 일반 시민들은 싫잖아요. 근데 재미- 경찰, 검찰, 예. 법원은. 그러니까 일단 저는 그쪽이 이제 직업과 또 연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담감이 있으면 제가 이 직업을 할 수가 없겠죠. 나 예, 진짜 일단은 이거- 처음에는 이제 법원 가는 게 네. 너무 즐겁고 네. 이제 법원에서 매일 법원으로 가고 싶다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그랬는데 이거는 직업이어서. 네, 근데 이제 제 일이고 제가 피소를 당하고 뭔가 이랬으면 저도 소장님하고 똑같이 느꼈을 근데 거예요. 이거는 대리이시니까. 그래도 저는 이제 그 부담감이 소장님만큼은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부담을 갖고 나가지만 그래도 자기와 관련된 직접적인 일에는 누구나 변호사들도 당연히 스트레스를 받고요. 예, 조사는 더 물론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유, 근데 진짜 잘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네. 아무리 가까운 주변에 누군가도 네. 직접 법정에 가는 그런 느낌을 네. 아마 느끼지 못할 것 맞아요. 같아요. 그래서 기도가 더 제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네. 드리는 것 같고요. 맞습니다. 예, 네. 아이고, 그냥 궁금했던 네. 건데 그래도 법원에 가는 게 즐거우시다. 네. 우리가 자주 법원을 좀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예. 현대종교와 함께 하시면서 많은 뭐 재판을 이렇게 감당해 오셨는데요. 저는 사실 이단들이 보내오는 뭐 내용 증명이나 뭐 이런 뭐 이제 언론중재위원회나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결국에 오는 재판들 보면은 그냥 왔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변호사님께서 이제 전문가로서 보실 때 이단들이 이렇게 법적 대응을 하기 위해서 뭔가 서면들을 보내오는데 이들의 이제 전문성이 어느 정도 수준인 것 같은지. 예, 있는데 이제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이제 뭐 점점 이렇게 좀 뭐 레벨이 올라간다든지 요게 어떻게 보시는지 좀. 오늘 조 차장의 네. 질문이 업그레이드 됐는데 다른 때 현대종교 사람들하고는 좀 다른. 저도 궁금합니다. 네, 항상 동일하진 않은 것 같고요. 단체마다 특성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큰 단체의 경우 주로 법무팀이 있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 그 법무팀 안에 전문가들이 반드시 구성이 돼 있는지 여부는 알 수가 없지만 그래도 좀 이런 경험이 많은 서면들은 이제 한눈에 보면 좀 알 수가 있고요. 이제 조금 규모가 작거나 아니면 좀 전문가로 구성돼 있지 않은 이제 사람들로 이제 구성된 연합체에서 보내는 서면들은 확실히 전문성이 떨어지고 좀 법리적으로 오류가 있는 것들도 많고 그래서 오히려 이제 싸울 때는 좀 더 이제 수월한 편이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항상 이제 문제는 이제 사실관계를 놓고 이제 설왕설래 할 때가 제일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거짓말로 막 이런저런 저런 주장을 할 때는 어쨌든 뭐 어느 단체를 불구하고 피곤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최근에 그리심산 기도원 사건 같은 걸 보면 분명히 각하가 됐다면 거기에 따른 대응을 얘네들이 해야 될 텐데 또다시 각하로 이번에 항수가 온 것 보면 그렇게 다른 이단들보다는 이 그리심산 기도원이 이단이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다른 단체하고 봐서는 좀 이렇게 다른 느낌들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러게요. 왜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쪽 변호사가 아니기 때문에. 아이고, 예, 하여튼. 그러니까 네. 만약에 그쪽에 있었으면 저는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을 것 같은데. 우리 감사한 거 하나 있어요, 조 차장님. 네. 김혜진 변호사님이 이단 쪽의 변호를 맡고 계시지 않았다는 게. 그러니까 근데 보니까 오늘도 좀 들었지만 이단 쪽에 변호하시는 분들 중에도 기독교인들이 좀 있답니다. 그건 참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직업이지만 좀 부끄럽다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그럼 저 변호사님은 저희 뭐 하나님의 교회나 많은 사건 구원파 특별히 맡아주셨는데 기억에 남는 사건 하나 그래도 네. 있지 않을까? 뭐 패소하던 승소하던 좋은 뭐 약이 되고 보람됐던 그런 것들 뭐가 있을까요? 일단 패소했던 사건이 많진 않아서 은근하게 네, 또 예, 그랬던 그렇습니다. 것 같고. 감사한 일이죠. 그냥 당연히 패소했던 그 한 사건이 제일 스트레스를 받고 이제 현대종교의 단체성 문제, 예, 기부금품 네, 문제. 아이고. 근데 어쨌든 1심에선 승소를 했던 사건이었기 때문에 너무 아쉬움이 많이 남고 당연히 이제 인정이 될 거라고 이제 법리적으로 자신감이 있었던 사건이었는데 이제 그게 인정이 안 돼서 이제 많이 아쉬웠고요. 근데 건강한 공동체로 저희가 발돋움하는 계기가 네, 돼서 그랬던 것 저희가 같아요. 무조건 나쁘다고만 네. 생각은 하고 싶진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고난을 주신 데 의미가 있다고 하니까 예. 저도 이제 나름 이제 패소를 하면 이제 심리적인 이제 스트레스가 상당한데 이제 그 사건을 겪으면서 제가 좀 많이 힘들었었어요. 약간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납득에 가면 괜찮은데 처음부터 이건 질 수도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싸웠던 사건이 아니고 또 1심에 승소했던 사건이었기 때문에 조금 그랬던 것 같고 제가 그 현대 종교를 이제 조금 이제 어느 정도 갈무리를 했을 때 그때 한 5년쯤 지났을 때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긴 사건은 다 기억이 나지 않고요. 진 사건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아쉬우니까. 그리고 이제 하나 또 아쉬운 사건은 이제 하나님 교회 소속 신도들이 이제 현대 종교를 상대로 해서 이제 기사를 빌미로 해서 이제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왔던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2년 정도 이상 그냥 상당히 오래 끌었던 사건이고 처음에는 우리가 되게 폐색이 짙었던 사건이었는데 갈수록 이제 계속 이제 다투는 과정에서 이제 잘 싸워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이제 소치하를 하겠다고 제의가 와서 저희가 동의를 해줬던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 그냥 판결을 받아볼 거라는 생각이 간혹 듭니다. 왜냐면 또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너무 이제 오래 싸웠던 사건이었고 이제 저는 이제 어쨌든 소장님께 이제 말씀을 드릴 때는 이제 소장님께서 이제 어쨌든 용서해주는 의미도 좀 있으시고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제 소치하에 동의를 해주시긴 했는데 조금 판결을 받아서 뭔가 그 결과에 대한 걸 좀 봤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럼 현대종교도 사역하는데 좀 더 수월해지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있더라고요. 예, 그러고 네. 보니까 신천지 계기자 사건이라고 네. 있었고 JMS부터 정말 사건 많이 네. 맡았어요. 네. 그러면서 최근엔 우리 기독교 복음침례 구원파에서 고소를 워낙 많이 해와서 우리 변호사님이 우리 처음으로 여기에 대한 재판 비용 청구에 대한 또 소를 제기했는가요? 네, 그래서 네. 저희가 어느 정도의 또 물질적인 획득도 감사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래도 뭐 지금 뭐 사건의 소회를 좀 주셨는데 그 중에 보람이 있었던 기억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전체적인 게 다 이겼을 때 그러니까 이게 보람이긴 현대 하겠지만 종교가 소송을 할 때 항상 안타까운 건 계속적으로 물질적, 심리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요. 근데 그런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질 못해요. 계속 피해를 당하시고 뭐 피소 응소하느라 항상 바쁘시고 근데 항상 이제 그런 것들이 너무 이제 안타깝고 오히려 이제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제 손해를 입은 이런 손해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상을 받고 배상을 받아야 되는 사안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게 안 됐었던 게 이제 아쉬웠고 이제 어느 정도 그게 가능해지는 사건들은 제가 캐치를 해서 말씀을 드려서 적극적으로 소를 진행을 가급적 하려고 했었고요. 근데 앞으로도 좀 그런 식으로 이제 응소하느라고 이제 막 바쁜 이런 소송은 이제 안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오히려 함부로 아무 근거 없는 소를 제기하면 이제 현대종교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는다라는 걸 좀 보여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네,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참 귀한 결론 이번에 또 노력해 네.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사를 썼는데 이제 월간지로 나갔는데 갑자기 이제 어느 단체에서 제가 쓴 기사에 대해서 만약에 법적인 문제를 제기한다면은 자신 있게 기사를 썼지만 일단 당황스럽고 내가 혹시 뭐 잘못 쓴 건 없나 이렇게 걱정되고 사실 좀 약간 그렇게 마음이 흔들리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이단 대처 사역 중에서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법적 대응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이단을 대처하시는 수많은 분들이 있는데 좀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시다 보니까
이게 좀 약간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이제 변호사님이 나오신다고 하니까 관심 가지시고 들으실 분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이분들이 대처 사역을 하시면서 요것만큼은 꼭 기억하시고 대처했으면 좋겠다는 꿀팁 한 세네 가지, 두세 꿀팁만 가지 좀 알려주실 수 있는지. 예. 지금 말씀하신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감정적으로 대립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싸우는, 물론 약을 많이 올리기는 해요. 그 약을 올리고 일단 그쪽이 옳지 않기 때문에 이제 내가 하는 어떤 그에 대한 방어하는 행위들은 이제 정당화되기가 쉬운데 세상적으로 법적으로는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 행위, 각각의 행위 자체에 책임을 물리는 구조이기 때문에 항상 이제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법적 책임이 쥐어질 수 있음을 좀 생각을 하시고 약간 뱀같이 지혜롭게 이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제일 중요한 팁이라는 거는 일단은 이제 개인 SNS 같은데 요즘 많이 올리시잖아요. 그럼 예전보다는 대면 활동보다는 비대면 활동이 많아지고 있고 또 그에 따른 법적 문제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특히 댓글, 뭐 어떤 글, 게시글 이런 것들 올리실 때 좀 사실관계를 어느 정도 확인해 보려는 노력을 어쨌든 하셔야 되고요. 이제 그 현대종교 뭐 이런 기사가 이렇게 근거가 이제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돼 있는 걸 참고하시면 좋은데 그냥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된 것처럼 올리시는 건 정말 위험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그렇다고 항상 이제 위축되어 있을 필요는 없거든요.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되니까 이제 그게 안전하게 말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예. 그게 어떤 건지는 이제 뭐 그 문제적 구체적인 상황이 닥칠 때는 이제 나중에 자문을 구하시는 게 맞는 것 같기는 한데 제 생각에는 일단은 액션을 조금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몸으로 하는 행동은 좀 자제하시고 지혜롭게 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 지 좋은지 관계기관이나 뭐 변호사 등 자문을 좀 구해서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마련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네. 제 개인적인 생각은 네. 모욕과 명예훼손에 대한 비판만 좀 주의하면 어느 정도는 좀 안전한. 그렇죠. 교리 비판이나 이런 건 아무리 세게 해도 네, 그걸로 맞아요. 문제 제기가 형성은 안 될 거 아닙니까? 교리에 관련된 거는 괜찮습니다. 예. 그 그렇죠. 종교적 비판 행위에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종교적 비판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대. 대신 그것도 혐오나 뭐 그렇죠. 감정적인 의견을 모욕적인 표현할 부분. 정도는 돼서는 안 되고 이제 이제 확인된 교단에서 확인된 정도로 비판하시는 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뭐 지금 뭐 다 얘기하실 수는 없으니까 나중에 좀 필요한 정말 중요한 부분은 우리 변호사님께도 한번 여쭈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사건의 수임에 대해서도 이단 관련된 문제를 또 적극적으로 맡아주실 마음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변호사님에게 따로 연락을 주실 수 있는 것을 우리 조차장이나 현대종교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 연결고리를 잘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변호사님 안에 계실 때도 힘드신 부분도 있었지만 나가셔서도 또 살림을 집살림도 하셔야 되고 사무실도 살림하셔야 네. 되고 또 교회 섬기시는 문제도 있는데 그래도 우리 변호사님 기도 제목은 참 자주 듣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오늘 이 기회에 저희도 한번 들어보고 청취자 구독자 여러분들과도 함께 나누면 서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단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피곤하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무래도 여러 가지 활동을 같이 하기 때문에 좀 피로감을 느낄 때가 많아요. 그리고 그렇죠. 예.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사건들이 이제 계속 반복되다 보면 이제 그 사건들이 주는 중압감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압감, 뭔가 잘 해내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이겨야 된다는 생각에 그 더 열심히 하기도 하지만 이제 에너지가 쉽게 고갈이 될 때가 많더라고요. 요즘 거기다 이제 육아도 병행을 해야 되고 예, 또 교회에서도 그렇죠. 뭐 법조선교회나 이제 이런 아이고, 것들 이제 많죠. 감당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제 지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힘이 있어야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힘이 있어야 맡겨주신 사명을 이렇게 활기를 가지고 감당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렇지 않게 되는 게 저는 제일 걱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넉다운이 돼 버릴까봐 이제 일단 힘을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면 예, 좋을 것 변호사님이라고 같습니다. 편한 직업은 아닌 것 네. 같아요. 의사도 그렇고요. 네, 우리가 네. 보기에는 애들이 지금 몇 살이죠? 5살, 2살이요. 아이고.
가장 힘든 때 네. 이런 또 네. 소송의 문제까지 네.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참 우리 부근 집사님도 네. 계시는데 육아의 문제에 대해서는 두 분 다 바쁘신데 궁금하네요. 사적으로. 많이 도와주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모르니까 둘 다 부모가 돼본 적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이제 희생을 엄마가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제 생각을 해서 좀 하는데 체력적으로 너무 한계에 부딪히더라고요. 그래서 도움을 요청을 했는데 자기도 이제 희생하면서 저희 남편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예. 너무 이게 고맙죠. 사신 방송에 그러면은 저는 이런 질문하고 있어요. 두 분 중에 누가 돈을 더 많이 버시나? 근데 우리 두 분 결혼을 우리 탁지일 교수님이 네, 또 맞아요. 주연을 해주죠. 네. 그래서 현대 종교를 못 떠나는 이유도 있는 거 아닌가? 제일 감사한 거고 그거 목사님이 주례를 서주신 건 너무 감사하고 뭐 그걸 상관없이 그냥 현대 종교랑 같이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게 저한테는 하나님 주신 은혜인 것 같아요. 근데 뭐 어려운 부분, 뭐 아까 말씀하신 이제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뭐 요즘 이제 워낙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변호사님들도 예. 많아지고 수임 잘 안 근데 들어. 변호사 수가 많아지는 것보다 네. 여기 요즘 또 경기가 많이 안 좋아요. 그 이 문제 코로나 때문에, 사태 때문에 그래, 그런지 때문에도. 모르겠지만 그래서 뭐 변호사 수입은 왔다 갔다 합니다. 너를 띄고요. 또 저희들 변호사 이 소송 비용도 너무 저렴하게 해주셔서 다른 분들은 다 그렇게 해드릴 수는 없지만 네. 현대종교의 관계 때문인데 네. 또 우리가 보는 것하고 또 아는 것하고 좀 다른 네. 것 같긴 해요. 네. 예, 가정의 문제, 교회 또 직업의 문제 참 기도의 제목으로 좀 내어주셨는데요. 자, 여기 어쨌건 우리 탁지일 교수님이 이 방송을 우리가 녹음하고 녹화하면 제일 먼저 또 감수를 네. 하세요. 탁 교수님한테 영상 편지 인사 한번 하시죠. 예, 준혜 안 선생님께. 그래도 목사님 한번 연락을 드리려고 했었어요. 그 너무 뵌 지가 오래돼서. 부산에 한번 놀러 가세요. 네, 애들이 좀 커야. 저 홀몸이면 그렇게 막 다니는데 아이, 그러네. 제가 또 지금은 생각을. 예, 그래서 목사님 너무너무 뵙고 싶고 또 항상 이제 생각이 이제 문득문득 납니다. 이게 목사님과 현대종교 이제 항상 생각하고 기억하고 기도하고 있고 또 자주 또 뵐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연락 드릴게요. 이걸 찍으면 주차장에 대강 편집을 해서 네. 탁 목사님에게 보내거든요. 네, 네. 이번 건 무조건 오케이네. 네, 지금 우리 변호사님이 인사와 더불어서 안부를 전해주셔서 자 마지막 질문이 벌써 됐네요. 변호사님 뭐 체력적인 부분을 위해서 저희도 다 같이 기도하겠고요. 아침마다 우리가 뭐 법정 문제할 때 변호사님 네. 기도하시는 거 우리 변호사님이 아실까요? 알죠. 네. 정말 기도합니다. 저도 저희가 하고 늘. 있어요. 예,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고요. 일단은 마지막으로 이제 이단가 톡 청취자분들에게 마지막 인사해 주시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청취자, 시청자 여러분 네. 이렇게라도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어떤 현대 종교의 사역에 항상 관심 가져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저에게도 이제 큰 힘이 되고 또 함께 뛸 수 있는 자양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응원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 이단과 싸우는 기독 변호사님들이 한두 세 명 정도까지밖에 안 되는 가운데 네. 정말 귀한 한국교회 전 보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변호사님이 옆에 계셔서가 아니라 저희들도 큰 힘이 되어졌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응원하고 지지하고 감사의 마음을 방송을 통해서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우리 조차님 깔끔하게 마무리 한마디 하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죠. 예, 저는 사실 변호사님께서 현대종교에 들어오실 때 이런 뭐 사연들이 있는지는 사실 몰랐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저도 현대종교에 들어올 때 개인의 뭐 간증 뭐 스토리가 있었던 것처럼 변호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다 만날 수 있게 예비해 주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했고 또 함께 일할 수 있어서 더 감사하다는 좀 마음 깊어지는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뭐 청취자분들도 그러실 것 같고요. 네. 예, 앞으로도 저희 함께 뭐 이겨나가면서 함께 사역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신청해 주세요.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